자, 3월 8일 장 마감 시황 및 향후 대응 전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일 매매 동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외인과 기관은 비교적 큰 폭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강한 편이었는데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외인 4,700억 이상, 기관 2,900억 이상 큰 폭의 매도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일간 차트 흐름입니다. 시가 부근의 저점을 확인한 후에 하락폭을 줄이며 반등하려나 하는 모습도 보이더니 결국에는 고점을 낮춰가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파란색 외인의 수급 차트를 보시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기관의 수급 차트도 보시면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매도세를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빨간색 개인이 다 받아주는 모습이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와주는가 하도 싶더니 다시 고점을 낮춰가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인의 수급 차트나 기관의 수급 차트도 개선되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1.09% 하락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1.29% 하락 마감인데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이렇게 하였는데 아시아 증시도 보시면 오늘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펄었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 종일 하락세 보이다가 잠시 반등 또 나오나 싶었는데 낙폭을 줄이나도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1%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를 시간으로 기록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금일 0.81%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1237원, 123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장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수급 관심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셀트리온의 매기가 들어오면서 3%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금일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당히 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최근에 어떤 분식 회계 때문에 그런 좀 악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서 이제는 주가 조정이 마무리가 좀 되어질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이제는 없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와 아이폰의 최대 수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나오면서 기관과 외인의 수급 흐름이 개선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도 시장에 비해서 2% 넘는 이런 상승세 보였죠.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NC소프트, 오늘 게임주들이 그래도 시장에 비해서 나름 선방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수급 관심주에는 잡히진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드디어 중국에서 이제 CBT 개최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은 투심이, 게임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뭐 넷마블,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오늘 게임주도 시장에 비해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뭐 SK바이오팜, 한미약품, 그리고 금일 매동이 어느 정도 제약주, 바이오주의 몰림에 따라서 시장 대비해서 선방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은 펄었습니다. 그냥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금투, 투신, 연기금 골고루 팔았고요. 4,700억, 외국인은 4,700억 이상, 기관은 2,900억 이상 대규모로 팔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 그죠? 그리고 의료 정밀, 자, 이런 부분에는 약간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런 섹터가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업종인 통신업도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 몰리는 모습. 전기가스업,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천연가스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3차 회담이 별 소득 없이 끝남에 따라서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 또한 유가도 급등하고, 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 투심을 극단적으로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속,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특히 니켈은 하루 만에 46%가 폭등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 섹터와 자동차 등 원가 상승이란 부분에서 당장 수익성 악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 등은 큰 폭의 조정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당장 주식시장은 미국의 긴축 정책 강화 우려감과 원자재 슈퍼사이클 그리고 물가 급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부정적인 이슈들로만 가득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멘붕에 의한 투매는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빚이나 신용이나 미수로 주식을 사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지속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부근입니다. 자, 2600선 이제 코앞이죠. 공격적인 투자나 트레이딩보다는 일단 조금씩 분할 매수 후에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급등세 보이고 있는 원자재 관련주를 덥석 물기에도 불안한 자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단기 공략주로 사실은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싶은 유혹들이 막 생기는데 또 전쟁 상황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급락세가 또 이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관련주 뻔히 알면서도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책임감이 없었다면 그냥 막 말하고 뭐 급등하면 생색내고 급락하면 손절하셨어야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조심하고 관망이 알맞는 자리입니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또한 최근 급등하는 테마주 위험합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